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란 무엇인가 예민수 앵커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이 화두를 던지는 거지요. 투자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해가는 게 진정한 투자입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투자란 가격과 가치의 싸움이다. 가격과 가치의 밀당이다.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먼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을 가장 먼저 혹은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과정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얘기했죠.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요건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와 투기는 사실은 단어상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투자란 원래 경제학적 의미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쓸 것을 참는 것, 그게 투자이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투자인데요. 그건 이제 경제학적 용어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금을 어디에 투입해서, 투자라고 하는 게 자금을 던지는 거잖아요. 던져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더 늘어나고 혹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투자와 투기의 뭐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식을 뭐 1년 보유하던 10년 보유하던 아침에 사서 저녁 때 팔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투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고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복권을 사면서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은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투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행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분석을 잘하고 사고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권이나 뭐 경마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은 동전 던지기 이런 거는 거의 100%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투자와 그러면 투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러 개념 저희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자산의 본질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아무리 가격이 하락해도 사실은 부동산이 반토막 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크게 떨어졌던 경우가 2번 정도 있는데요. 외환 위기가 있을 때 97년, 98년도에 떨어졌었고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을 때 부동산이 떨어졌지만 반토막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30%, 40% 빠지는 게 허다한 일이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투자냐 투기냐는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기간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처럼 뭐 내가 충분히 그 자산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아침에 사서 저녁 때 팔려고 하거나 혹은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면 사실은 투자보다는 매매, 투기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간이 충분할수록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으면 투기적인 성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뭐 일확천금을 꿈꾼다, 대박을 꿈꾼다. 네, 그런 경우는 투자에 가까울까요? 투기에 가까울까요? 투기에 가깝겠지요. 예, 인생 역전을 꿈꾼다 그러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통상 투자라고 하면 합리적인 수익률을 말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 만족스러운 수익이 얼마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적정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대략 지금 현재 금리의 한 2배 수준 정도,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2배 정도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한 2% 정도니까요. 소위 이제 우리가 큰 손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은행에서 큰 손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얘기하냐면 대충 4에서 5% 정도 지금 수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중에 안전한 수익의 2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예,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기간이 짧으면 투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자산의 가치를 꼭 따져야만 투기와 투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거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투기다? 네.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무조건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은 확실한 은행의 2% 수익을 기다리는 거는 좋은 투자인가요? 물론 아니죠. 예. 다만 예, 투자와 투기를 우리가 어렴풋하게나 구별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모두 성공하고 투기를 하면 실패하느냐? 투자는 나쁜 것이고 투기는 좋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하면 건전한 것이고 투기는 천박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파생 상품을 하거나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외환 상품, 파생 상품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투기를 얘기하면서 조지 소로스를 연결시킬 때도 있지만 소로스는 우리가 성공한 투자자로 얘기를 합니다. 원유나 곡물, 상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투기입니다.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이라고요. 투기적 개념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좋고 고상하고 투기는 천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투자에 가까운 행위를 할 것인가, 투기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를 예, 분명히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면서 투기하고 뭐 투기인 줄 모르고 투자하고 투자가 뭔지 투기가 뭔지 이게 이제 개념 자체도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란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요점이고요. 한 가지만 더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별했다면 다음은 투자와 매매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투자와 그럼 매매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 역시 뭐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투자와 매매의 차이는 가격과 가치 그리고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가격과 가치의 그 괴리, 비이성적인 차이를 보고 돈을 던지고 그 자산이 본질 가치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는 더 오르기를 기대하고 자산의 본질 가치보다는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매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정하면 이제 사는 거죠. 매매는요. 투자와 매매.
그러니까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 분석이란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쌀 때 사서 가격이 제자리에 오면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분석하기 때문에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자산 가치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가치를 보고 다음에 성장 가치를 보는 거죠. 어쨌든 투자는 기본적 분석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매매는 주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기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더 오르면 사는 거죠. 매매를 하기 위한 모멘텀 기법 가운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적 분석이죠.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였으니 지금도 이런 패턴을 따를 것이다. 지금 상승 추세를 탔으니 올라갈 것이다. 정배열이 됐다. 혹은 뭐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왔다. 이런 기준을 잡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 태양의 흑점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기술적 분석가들이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의 가장 대표적인 건 기술적 분석이고요. 수급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도 매매 기법이죠. 사니까 사는 거죠. 특별히 누가 사느냐?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손들이 사는 경우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MSCI, 뭐 FTSE 이런 선진 지수 편입하게 되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뉴스를 통한 이 투자도 대표적으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발표되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니까 주식을 사지요. 혹은 악재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기업의 본질 가치 이런 걸 따질 겨를도 없이 무조건 던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와 매매를 구별해 봤는데 이 역시 명확한 학문적 개념의 규정은 아니고요. 투자는 역시 좋은 것이고 매매는 나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투자적인 기본적 분석을 따른다고 해서 수익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혹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전하고 신중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짧은 매매만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역시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적인 하는 것보다는 투자와 투기를 투자자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투기와 매매도 역시 투자와 매매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매매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 건지 구별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를 투자로 바꾸지 마라. 이 말은요, 처음에는 어떤 호재성 뉴스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예측하고 주식을 사러 들어갑니다. 먹고 내가 이제 빨리 빠져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있으면 수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생각한 것 같지 않게 주가가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참다가 조금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겠지. 그래도 회사의 가치는 괜찮다고 했어 라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그때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아니야, 투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매매자에서 투자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못하고 그냥 물려있는 소위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려다가 투자자로 돌아선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매매를 투자로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투자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관심 있는 기업을 처음에 조금만 사라.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더 사서 충분히 끌어모으는 것. 그게 이 투자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매를 원한다면 처음에 그 주식을 최대한 왕창 사들여라.
호재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초 매매를 결정한 이유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즉각 손절매를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투자를 내가 하기로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손절매 할 필요 없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내가 똑같은 기업을 이전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손절매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자들은 칼같이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이 지독한 이 주가 변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명한 투자자는 그러니까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견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매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전략들을 가차없이 칼같이 수행해야 되는 거죠. 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투자라는 전투에서 그걸 구별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앞뒤를 두리번거리다가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총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라. 두 번째, 투자와 매매를 구별하라. 투자와 매매를 구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필요해? 투자와 투기, 투자와 매매, 그게 그런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복잡하고 뭐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찰리 먼거의 얘기인데요. 투자란 원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찰리 먼거의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런 고민의 과정, 화두를 던지는 거죠. 투자란 무엇인가? 투기는 무엇인가? 매매는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은 투자인가? 매매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 과정을 찾는 것이 투자입니다. 고민하는 투자자,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